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노무사 최태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4월 3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최근에 지은 책 소개를 잠깐 드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상식을 지배하라 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의 소개에 대해서는 지난 61번 방송에 하였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그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목은 상식을 지배하라 라고 적었는데요. 이 부제로 좌파와의 진지전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고승국 박사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 박사는 요즘 좌파와의 진지전에서 승리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좌파의 진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이 책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유시민 부산연합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월 10,000원의 회비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한 권씩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은 이 책은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010-3219-8279번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는 모두 4,4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3,4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연장 여론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15%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거 결과는 0.73%의 차이밖에 안 났죠. 그렇게 표 차이가 적게 날 것이라고는 우파 진영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5% 이상 한 10% 정도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슬아슬한 승리를 가져왔다 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표 차이가 그밖에 안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째가 그것도 부정선거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부정선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좌파와 우파의 어떤 가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파적 가치의 핵심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고전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존 S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죠. 존 S 밀의 자유론. 이 책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S 밀의 자유론에서 여러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핵심적인 한 구절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한 사람,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의견이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 한 명의 의견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고 짓밟지 말자. 이것이 존 S 밀이 주장한 자유론의 가장 핵심 가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번 지난 4.15 총선과 이번 그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이것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도 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수의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선 결과가 윤석열이 가까스로 승리를 했는데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 여론보다도 15% 이상 많았던 것이 그대로 표에 반영됐다면 그 표차가 500만 표 차이가 났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넉넉하게 이겼어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만 표 차이밖에 안 났다 이거죠. 과연 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마저도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쪽은 그 부정선거의 행태는 두 가지로 취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가 프로그램 조작이었다.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전산 조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담할 필요가 없이 아주 소수의 핵심 부서에서 전산만 조작하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4.15 총선이 그런 선거구마다 아주 유사한 비율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것이 부정선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도 프로그램 조작이 됐다면 이재명이 승리하도록 조작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가 승리하도록 조작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이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관 목사가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100억의 상금을 주겠다. 교회를 팔아서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런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정관 목사님도 그런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라는 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조작한 부정선거를 했다면 윤석열이 승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 조작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억이라는 상금을 내건 정관 목사에게 아무도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른 부정선거 방식 하나가 있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 표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 되려면 전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정관 목사도 역시 거기에 대한 상금을 걸었습니다. 표를 바꿔치기 한 그 부정선거에 실제로 가담하고 그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당 10억을 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관 목사님이 그런 상금을 걸은 것은 그런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금을 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표를 바꿔치기 하려면 거기에 가담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과연 그 수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거기 가담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권을 유지를 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거기에 충견 노릇을 하는 공무원들도 소수 있겠죠. 그 표 바꿔치기가 실제로 이루어질 정도가 되려면 수많은 하급 공무원들도 거기에 가담했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내부의 비밀 회담을 거쳐가지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내리고 그게 실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본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실제로 그 가담할 공무원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다수 공무원이 가담했다는 것은 그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들이 과연 그 정도로 모두 다 그렇게 썩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표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는 저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조작을 했다는 부정선거도 없었고 표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부정선거도 저는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이런 주장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수의 우파 국민들은 지금도 4.15가 부정선거였다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3구 동선거도 이 500만 표 차이가 나야 되는데 25만 표 차이밖에 안 났다. 이것도 부정선거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파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너는 배신자다 라고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4.15가 부정선거 안 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배신자다 라고 짓밟았죠. 실제로 그 SNS 통해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건 마저도 부정선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는 제발 그 생각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저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고 보면 표차가 작게 난 것이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우리 우파 진영이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파의 수많은 유튜버들도 대부분 대통령 선거가 최하 5%에서 10% 정도 윤석열이가 이길 것이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0.73%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나타났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하는 그런 인물이 정치권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도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본 방송이 딱 하나 있습니다. 김영환 TV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김영환이라는 인물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55년생 김영환이 있고 73학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82학번 서울법대 82학번 김영환이 있습니다. 55년생 김영환은 정보통신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4번인가 했죠. 그러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아주 기여를 한 인물이고 이번에 충북도지사로 출마한다고 합니다. 그 김영환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스스로 반성하면서 한 방송이 있습니다. 김영환은 선거를 많이 치러본 인물이고 저는 아주 진실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영환이 그렇게 표 차이가 적게 난 그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 동원 선거였다라고 했습니다. 우파가 사전선거가 부정선거다 하면서 사전선거 하지 말자 하고 모든 시민단체, 운동단체가 그렇게 갔던 동안에 좌파는 그 사전선거 이틀 동안에 온 조직을 동원해서 표를 실어 날랐던 것입니다. 모든 공조직과 사조직을 총동원해서 목표를 부여하고 그들은 모두 전화를 하고 손에 손을 잡고 차에 실어 날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찍도록 표를 날랐던 그게 바로 조직이 동원된 조직 동원 선거였다라고 김영환은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것이 우파가 그거를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그거를 방치한 것이 그렇게 아슬아슬한 승리로 좁혀들었다라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김영환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좌파는 그런 공조직과 사조직을 모두 총동원해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모두 전화를 하고 손에 손을 잡고 차에 실어서 사전선거에 다 동원을 100% 가동시켰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파는 어떻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도 그렇고 우파의 어떤 시민단체 조직에서도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표 차이가 500만 표가 25만 표로 줄었던 것입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표를 바꿔치기 하고 이런 의미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관권선거, 금권선거, 조직동원선거 이것이 부정선거의 실상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표 차이를 줄이게 한 것은 조직을 동원한 것입니다. 좌파는 조직을 100% 가두한 것입니다. 좌파는 조직을 동원한 데 비해서 우파는 조직이 거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석열이가 가까스로 승리한 것은 과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권성동이는 2030이 그 승리를 이끌었다 하고 2030에 아부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윤석열이가 당선된 가장 큰 힘은 두 집단이다 저는 봅니다. 한 집단은 뭐니 뭐니 해도 기독교 집단이다.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들의 염원이 담긴 이런 기독교 집단의 노력이 이번에 크나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은 어느 집단이냐?
60대 후반 이후에 70대, 80대 나이 든 분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이 문재인 정권을 하는 짓들을 보니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고, 더구나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손주들의 미래가 완전히 암흑 사회로 갈 것이다. 점차 국유화되면서 개인의 자유가 상실되는 그런 끔찍한 사회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의 자유가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한 분 한 분의 간절함이 투표장으로 가서 표를 찍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나의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자유가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윤석열을 지켜냈던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좌파는 그런 조직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윤석열이 당선됨으로 해서 공조직은 좀 균형을, 좌파와 우파가 균형을 어느 정도는 맞춰 갈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좌조직은 어떻습니까? 좌파의 사조직, 이건 너무너무 튼튼하죠. 대표적인 사조직이 민노총이죠. 민노총, 전교조, 민변, 참여연대, 이런 좌파 사조직, 그 외에도 수십, 수백, 수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향후회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이런 그 좌파의 사조직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파가 과연 그런 사조직이, 저 민간이죠. 민간 조직들이 과연 살아있느냐 이거죠. 기독교 조직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우파 민간 조직이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수많은 민간 조직이 있습니다만 과연 좌파의 조직만큼 그 정도 튼튼한 조직이 있나 이거죠. 국민의힘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60대 이후에 실버 세대에게 그들의 간절함을 정치적으로 과연 기대하고 보상하고 있나 이겁니다. 다들 2030, 4050 거기까지만 그들에게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산에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도 외부 심사위원들은 다 40대, 50대만으로 다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60대, 70대, 80대 이 노인 세대들, 이분들은 지금 정치권에서 그냥 소외되고 있죠. 이 윤석열 정권을 지켜낸 가장 기여를 한 세대인 60대 이후의 세대들에 대해서 이 정치권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표 찍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60대 이후의 실버 세대 간절함이 지금 차츰차츰 식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이 간절함이 식어간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우파가 윤석열 정권이 과연 지탱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보다는 2년 뒤에 있을 총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의석이 국민의힘 당은 110석밖에 안 됩니다. 180석 대 110석.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언제까지 가느냐? 2024년 총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뭘 하나를 하려 해도 법을 하나 제대로 바꿀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걸 민주당 쪽에 협상을 통하고 동의를 구해야 겨우 하나 받아낼까 말까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좌파를 싹 다 갈아치우고 우파적 가치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길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4년도 총선에서 적어도 국회의원을 우파 진영이 과반수, 반수 이상 그렇게 국회의원을 바꾸어야 비로소 법을 개정하고 진정한 어떤 정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파의 나이 드신 세대 분들이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간절함이 이제 그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다시 한 번 더 뭉쳐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 뭉쳐야 되느냐? 2024년 총선을 향해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좌파의 민노총과 싸울 수 있는 우파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정관 목사가 얘기하는 그런 조직도 물론 하나의 큰 세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주로 기독교 믿는 분들이 조직이죠. 기독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우파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SNS를 통해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날렸습니다만 문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카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하고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조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직된 10명이 조직되지 아니한 100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직의 힘입니다. 그 조직을 좌파하는 그 조직의 힘으로 이번에 500만 표의 차이를 25만 표 차이로 줄인 것입니다. 얼마나 겁나는 것입니까? 이번에 우리 우파 진영도 반드시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지금 있기 때문에 부산에 우파 진영의 우파적 가치를 가진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58대 38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6대 4의 비율인데요. 60%의 우파 국민들이 있습니다. 60%의 우파 국민들이 조직으로 뭉치자는 것이죠. 당 조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당 조직이 과연 제대로 가동하고 있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은 당대로 물론 가지만 당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우파 시민들이 적어도 좌파 조직과 버금가는 그들을 능가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의 민노총과 싸울 수 있는 우파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건 표로 집결돼야 되고 표가 되어야 정치 지망생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자기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목표를 2024년도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해서 각 선거구별로 1000명의 우리 회원 가입을 하자. 이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되려면 회비를 내야 됩니다. 기독교도 11조 내지 않습니까? 민노총도 회비를 월급의 1%를 회비로 냅니다. 호남향유회도 회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 조직도 회비를 내야 됩니다. 회비를 내어야 그 조직이 탄탄해집니다. 저는 우리 우파의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에서 월 10,000원의 회비를 내자. 월 10,000원을 자동이체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자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구별로 1000명의 그런 회원을 가지는 조직이 되자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부산에 모두 18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18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월 10,000원 내는 회원 1000명,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에 얼마 됩니까? 18,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월회비 10,000원 내는 그 우파 시민단체, 그런 단체가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압력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부터 월 10,000원 내고 내가 또 그 10명을 소개하자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게 나만 10,000원 내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운동에 이 월 10,000원 내는 회원 1000명 가입하기 운동,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산에 18,000명의 월 10,000원 내는 실버 세대가 중심이 된 그런 우파 시민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출마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번 모일 때 1,000명, 2,000명은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국회의원 후보가 안 온다는 거, 이 말이 안 되죠.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부산의 국회의원들을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추천하고 공천하고 당선시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자. 우리 그런 꿈을 가지자.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60대 후반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고 봅니다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놓아둬서는 안 되고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좌파의 민노총과 좌파의 호남향후회와 싸울 수 있는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우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기독교 단체는 기독교 단체대로 하시고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우파 시민단체가 월 10,000원 내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월 10,000원 내는 거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월 10,000원 내는 게 한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 내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월 10,000원 내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도 고성국 TV에 월 10,000원 내고 있고요. 아미고 회원입니다. 그리고 가로세 연구소에도 월 10,000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모 박성현 거기도 월 10,000원, 그거는 12,000원 내고 있습니다. 정기재 TV도 제가 월 10,000원 내고 원래 있었습니다만 정기재 하는 짓이 하도 미워서 저는 탈퇴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10,000원 내는 데는 몇 군데 더 있습니다만 이렇게 월 10,000원 내는 이런 시민단체, 그것이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 우파 시민단체로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해변에는 단체가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친목회나 뭐 동창회나 뭐 산후회나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단체는 그대로 하시고 그런데 그 단체가 우파의 유권자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뭐 정치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반대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에 좌파가 40%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끼리 똘똘 뭉치는 우파 유권자 조직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는 표로서 좌파와 싸울 수 있는, 여기 와서 사상적 동지를 만나고 죽기 전까지 뭔가 이런 큰 우파 유권자 단체를 만든다면 그게 조그만 돌을 하나 얹어져 있죠. 그것이 월 만원 내는 회원이다라고 보는니다. 그렇게 본인이 만원 내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10명을 내가 그렇게 추천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우리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방송을 보시고 거기에 동참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최태열이고요. 저희 전화번호는 010-3219-8279입니다. 월 만원 내는 회원 선거구별 1000명 모집하기, 이것을 2024년 총선 전까지 달성하기,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이 꿈에 동참을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